또 최근에 이 종교 관련된 수사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그 통일교를 상대로 지난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해야 될까? 한학자 그 총재가 사는 거주지 주변에 이제 통일교 신전이 있는 데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종교라는 게 이게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이정주 기자. 원래 그러니까 통일교도 그 지난번에 YTN 인수 전에 이제 뛰어들고 막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신천지도 매체가 있어요. 근데 신천지하고 통일교는 저희가 터치하는 그 수준이 좀 달라요. 약간 좀 다른 결로 가거든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쨌든 기독교 내에 하나의 이단처럼 여겨지는 약간 이런 싸움인데 그렇죠. 통일교는 완전 섹터가 달라요. 아예 다르죠. 네, 네. 다른 나라로 구분되는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저희 통일교를 암묵적으로 그리고 매체도 이제 실제로 있고 맞아, 세계일보가 네, 세계일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거기 내부에 이제 그 꽤 이제 세계일보가 그 전통도 오래됐고 나름 이제 갖춰진 언론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종교 문제를 지분을 갖고 있다 해서 거기를 바로 건드리면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원래 통일교는 저희도 취재하면서 전성배 씨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 후보 때도 그 부분을 쓸까 말까 하는 약간 그게 있어요. 아, 내부적으로. 네, 그리고 네. 우리도 막 취재하면 솔직히 통일교 쪽에서 저한테 취재원이 그런 말도 해요. 아니 이 기자 같은 종교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 CBS. 네, 저는 그런 역공도 많이 받아봤어요. 아니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희는 교계 뉴스 따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네. CBS 연락 닿으면 교계고 정치부고 야 우리는 한 식구야. 그러니까 저는 같은 식구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식의 근데 세력도 세고 네. 생각보다 이쪽이 그 자금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그렇죠. 야, 네. 엄청 덩어리가 큰 맞아요. 교단이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압수수색하는 날,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날 그 하얀 티셔츠에 우리 검정색 청년들. 하의를 입은 네. 청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가 저러면 안 된다. 이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도 신천지보다는 깔끔하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신천지 그때 막 난리였잖아요. 막 네. 못 들어가게 이런데 뭐 이 특검이 뭐 들어가는데 그렇게 방해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잔디밭에서 하던데 근데 다 떠나서 특정 종교와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전당대회를 하는데 의문의 지원 사격 같은 것들이 실제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음으로 해서 대통령 부인한테 뭐 목걸이며 뭐 가방이며 신발이며 뭐 이런저런 거 갖다 주면서 사실상 본인들의 민원을 청탁하고 로비의 대가로 캄보디아 ODA 같은 경우에는 네. 7억 불에서 15억 불까지 2배 이상 더블로 올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난 로비스트들이구나.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한 불법 로비 집단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가지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통일교의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뭐 무슨 별동부대 이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특검이 압수수색 하는데 거기 뭐 하얀 티에 막 네. 까만 옷 입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부인의 그 심기경호를 위해서 막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세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획책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발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이거는 진짜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종교로 네. 그냥 막 그 형해하려고 했었다.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네. 지난주 금요일에 경기도 가평에 압수수색 현장에 다녀온 사람 얘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완전 그랬더니 직접 갔다 오는 줄 알았네. 제가 방송을 해서 직접 못 가고 거의 기자를 취재하는 갔다 온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기자를 취재하고 있어요.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했더니 일단은 경기도 가평에 가면 우리 청년들이 모여있던 곳은 정문 앞이래요. 천정궁 그러니까 쉽게 성지를 가려면은 천정궁하고 천원궁이 있대.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 근데 이게 그쵸. 둘 다 똑같아요. 성격은 뭐냐? 천정궁은 원래 한학자 총재가 살던 거처. 천원궁은 올해 초 새로 완공한 한학자 총재의 새로운 거처. 그리고 이제 겉에서 보면 이제 뉴타운이네, 우리 뉴타운. 백악관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이런 건데 실제 백악관 따라한 거죠. 이제 거의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정문 앞에 우리 청년들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거고 이분들이 금요일 당일에만 모인 게 아니랍니다. 특검에서 압수수색 들어올 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매일 오전 7시에 모여가지고 연습을 했다. 세상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 찍은 영상을 제가 직접 받아서 다 봤는데 이분들이 방언을 해, 청년들인데. 방언. 기도 막 이 하듯이. 상황, 그 기도를 하는데 알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하고 나중에는 모여가 찬송가도 부르면서 기본적으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굉장히 큰 열정을 이제 보이는데 그 천왕궁 안에 몰래 잠입한 사람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오, 잠입 취재. 그러니까 완전히 내부 야. 내실은 못 가보고 딱 갔는데 처음에 딱 문을 열고 정문에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가면 네. 정문에 가면은 그 아치형으로 엄청나게 층고가 높고 그 뭔가 그쵸. 이제 그 뭔가 위압감 장대함을 그쵸. 느끼는데 그쵸. 그런 느낌이 확 온대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딱 위압감을 주는. 이게 뭔가 종교 시설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이제 웅장하고 또 하얀 대리석에 그쵸. 완벽하게 이제 그 고급스러운 그 내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얘기 통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김건희의 별동 부대도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영호 씨라는 통일교 세계 본부장을 고리로 해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지원을 했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건데 저는 네. 근데 캄보디아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 정도는 그 이런 지금 사람들한테 당할 정도로 아둔하지 않습니다. 뭐 김건희 대통령이 될 거니까 야 꺼져 이런 식으로 얘 뭐라는 거니 이렇게. 네. 근데 캄보디아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ODA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네. 진짜 캄보디아는 참 슬픈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크메르루즈 때 지식인 학살을 정말 킬링필드로 진짜 똑똑한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독재자 훈센과 그 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나라 완전히 그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이제는 거의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거리 간판이 다 중국말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중국화되고 있다 빠르게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반중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필요한 사적 이득을 위해서는 아무하고나 다 필요한 대로 다 연대를 네.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종교적인 빅픽처가 있는 줄은 몰랐지만 ODA만 하더라도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ODA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림이 물론 이제 일부의 증언이긴 합니다만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결국은 범행이라는 것은 동기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은 근데 그 등장 인물들도 왜 이렇게 지저분한 구석들이 그러니까. 많습니까? 오늘 보니까 뺀지. 그 집사 게이트의 핵심 네. 어떻게 보면은 참고인 네. 혹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분인데 네. 그 HS 효성의 부회장이 조현상 부회장 안 나와요. 이분 연락 안 된다고 지금 특검에서 난리 아닙니까 지금? 아니 연락 안 네. 돼, 밀항설 있어, 뭐 지금 다 난리예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도 8월 6일 날 출석하라고 했는데 네. 뭐 형편이 되면 여건이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건이 안 되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리조리 차일피일 피하면서 네. 어떻게든 구속이 안 되려고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모든 피의자들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협조하는 거예요, 수사에. 다 실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만에 그러니까요. 다 네. 사실은 그것은 윤석열의 전화였다. 다 지금 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진짜 끝까지 자기 빠져나가고 자기 살궁리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이 와중에도 국민께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건 없고 그 뻔뻔한 작태를 그냥 그러니까요. 보이는 게 너무 파렴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하필이면 또 우리 윤석열이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은 네. 그 군인 핑계 대고 공직자 핑계 댔는데 네. 실제로는 우리 와이프까지 좀 괴롭히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죠. 네. 그리고 타이밍상 보면 지금 전당대에 개입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번에 잘 보면 저는 국민의힘 좀 전화를 돌려보니까 이번에 모스탄 지난주에 왔었잖아요. 네. 부정선거론자 모스탄하고 거기가 이제 K시팩 원래 애니첸 부정선거론자 그리고 돈줄은 워싱턴의 시팩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더라고요. 네. 공화당의 이제 하나의 그쵸. 어떤 소속 기관이니까 그 집단이었으니까 거기까지 이어져 있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버림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트럼프 주니어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 네, 그래서 자기가 주한 미 대사 된다고 자가 발전하고 다니면서 단현명 씨가 예, 네. 거기서 그 우파 유튜브에서는 진짜 유명해요. 거의 주한 미 대사관으로 지금 아그레망 던졌어요. 내가 보니까 거기 걔네들끼리는 그래서 아니 아그레망은 우리가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네. 네. 거의 확실시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
부정선거론에 지금 내우외환, 음. 그 바깥에는 모스탄, 안에서는 전환길, 쌍포를 터트리면서 그러니까. 예, 이 결합을 시키는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어요. 음. 근데 물론 윤석열의 착각은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모은 게 아니에요. 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윤석열이 여기에 숟가락 얹은 거지. 밴드 의견이 한 거예요. 그치, 예. 예, 누가 윤석열을 위해 싸웁니까? 음.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저는 어제 그 메시지는 분명히 정제된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딱 보면 지금 김문수 뭐 장동혁 출마 선언했잖아요. 이제 부정선거론자들 소위 말해서 극우파 세력 얹고 여기에 이제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좀 준 것 같아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보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극우 프레임 놓고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동훈하고 장동혁 한때는 당 대표와 사무총장 둘이 엄청 싸웁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 장동혁 의원이 이제는 찐윤이 돼버렸잖아요. 친한파에서. 네.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탈바꿈을 한 게 된 거니까 이제는 적진에서 서로 싸우는 이제 적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어제의 정치와 오늘의 정치는 완전히 딴판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없어요 그런 거 동지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그런 구조가 드러나는 것이고 오면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뭐 취재를 좀 했더니 그 한동훈 대표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 출마에 대해서. 예, 네. 그리고 뭐 핵심 측근에 따르면 매일매일 입장이 바뀌고 있다. 나는 나가야겠다, 나가지 말아야겠다. 직접 언급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판단을 잘 못하겠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반계에 있는 친한계 한 관계자에게 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직접 출마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깨질게 자명한데 지난 대선에서 후보도 못 나갔지 지난번에 계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뭐 그전에 등등 총선도 졌지 네. 거기다가 또 지방선거도 졌지 그러면 너는 계속 지는 사람이야라는 프레임에 갇힐 것 그렇네. 같아서 네. 이번에는 한번 쉬자 대신에 조경태를 밀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선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 표라도 김문수가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는 하나마나 김문수 당대표로 가는 분위기다. 네. 그러면 전환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친길파와 반길파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네. 그리고 오늘 그 인요한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전환길 씨가 우리 당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당의 다양성이 다양성이 확보된 거다. 이게 다양성이라든가. 이게 전환길하고 이게 딱 야만의 전환길. 예, 다양성의 상징으로 전환길 씨가 얘기가 됐고 전환길 씨가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그새 또 라방을 했어요. 라방을 했어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과 마찬가지 혁신위원장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이 나를 다구리를 놓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격분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이런 분위기면 친길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친길당으로 간다. 농후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짝 깔아놓은 어제 그 메시지와 연동해서 윤 어게인으로 가는 거다. 예. 야, 근데 이게 사실은 방향적으로 이렇게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치를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 갑니까? 저는 이해 갑니다. 가요? 예. 제가 친박이라서? 이 적폐당에 오래 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게 독심술 빙의를 한번 해봐요. 이 사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런 사상들은 물론 민주당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정치 뭐 의린이 사상이 이런 거 없어요. 예, 여기는 아까 말하면 하이에라키. 서울법대 가서 경기고 서울법대 판검사 배지 한번 달고 야 너도 이제 정치 한번 해라 지역에서 딱 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액세서리 같은 그런 어떤 직급이 국회의원이에요. 사실 국회의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처럼 뭐 그리고 막 무슨 권력형 이걸 할 수 있는 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과거에 근데 판검사 그 위치에서 비교해 보면 윤석열도 그 말 하잖아요. 중앙지검장 때가 훨씬 힘셌다고 김건희가 사석에서 대통령 되면 50% 힘에서 100%로 갔으니까 100을 저질러도 안 들킬 줄 알았겠죠. 50% 힘에서 도이치모터스를 한 사람이에요. 주가 조작을. 근데 100이면 양평 내가 돌릴 수 있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최정점에 가면 견제를 많이 받죠. 그걸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건데 이 사람들의 어떤 사리사욕 이 목표치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지금도 지금 찐윤들이 그 카케무사를 누구로 세워야 될지를 리트머스를 대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토의 중에 아직. 예. 네, 왜냐면 제가 취재해봐온 김문수 쪽에서는 전환기라고 같이 가겠다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워딩 잘 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전환기 얘기할 때 꼭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 전환기가 땡땡땡을 받겠다. 이준석. 아. 묶어 일부러. 전환길과 이준석을 묶어.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포용성 있게 양쪽 다 챙긴다. 그렇죠. 예. 누구든 당에 들어와라.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전환길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준석은 안 오잖아요. 안 오죠. 네. 근데 오든 안 오든 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하자 해서 그때 후보 때 밑장 빼기 했잖아요. 그래서 흔들흔들 하다가 마지막 본인이 젓가락으로 날아갔는데 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어당파리하고 어리숙해 보이잖아요. 정치 20년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다 야. 생각이 있고.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쪽은 전환기가 적절한 거리를 두다가 언제 붙냐.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그 당대표 룰이 민주당하고 다르죠. 이게 결선 투표가 있어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래서 어차피 세미파이널 지나면 2명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김문수, 한동훈이 올 거라는 게 현재 정설인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쪽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동훈 쪽 사람들은 자기의 바람일 수도 있는데 한동훈은 지금 한 70% 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본인은. 네, 네. 나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두 가지. 상대가 김문수잖아요. 그리고 전환길 쪽이 어쨌든 그쪽에 갈 거 아니에요. 프레임이 정확히 생긴다. 그럼 네. 나중에 이게 정계 개편할 때도 탈당의 명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 공천권 행사하려고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돼가지고 막 이렇게 휘둘려. 그러면 윤희숙하고 등등등 몇 명 묶어서 신당 만든다. 네, 가자 네. 할 때 명분이 되죠. 여기가 색깔이 아주 진해져야 돼요. 극우파가 있어야 내가 나갈 명분이 되지. 그러니까 네. 여기가 합리적이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차라리 잘 됐다. 전환길이 들어와가지고 이 색깔이 확실해질 때 우리가 개파 투쟁하기는 훨씬 수월해졌다. 전환길 잘 그러니까요. 들어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야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한동훈은 또 땡큐 보니까 전환길.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안철수도 만나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이정주 기자 얘기 들으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약간 쌓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안 나올 건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네. 네, 나올 거니까 돌돌이도 하고 라방하고 막 페이스북 맨날 올리고 지금 하루에 몇 개씩 올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본인은 뭐 이제 워딩은 이렇다는 거예요. 전망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저는 그 이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잊혀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잊혀지면 안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 라방을 열심히 안 해서 맞아요. 그런지 네. 그 구독자도 좀 뜸했어요. 취재 편의점만도 못 하고. 아, 진짜 편의점 대기업이죠. 예, 그래서 좀 분발해야 될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대로 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뭐라도 해야 되는 판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본인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패자 모델로 구축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렇죠. 예, 네. 어떻게든 이제 승리하는 역사를 써야 이게 대선 가도에서 할만해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지는 모델로 가면 이거는 한동훈의 정치 역사에 그닥 좋지 않다. 예, 이력에 그닥 좋지 않다. 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